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어떻게 귀살대 수주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특히 귀살대 주의 계급에 있는 매력적인 인물들의 과거가 아주 짧게만 서술되는 경우가 많았죠. 어떤 식으로 수련을 했으며 어떤 역경을 뚫고 주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특히 수주 기우 같은 경우는 선별 시험까지만 해도 일반 혈귀에게 당할 뻔하기도 한 상대적으로 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수주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가상 시나리오로 다뤄보려고 해요. 이 가상 시나리오는 원작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넣기 때문에 설정 오류가 곳곳에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早速やってみましょう. 어린 시절 꽤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토미오카 기우. 엄격하지만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아버지와 항상 다정한 미소로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어머니 사이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죠. 그리고 기우의 바로 위에는 치타쿠라는 누나가 있었고 보통 남매와 같이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이 가득할 것 같았던 토미오카 가족. 기우가 5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떤 병에 걸려 돌아가셨고 어머니 또한 기우가 8살쯤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렇게 둘만 남았던 치타쿠와 기우 남매. 치타쿠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기우를 돌봐주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치타쿠는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교제하고 있던 남자와 다음 날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치타쿠는 기우를 남겨두고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기우는 누나가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어느새 듬직해진 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는 치타쿠. 치타쿠는 기우를 위한 음식을 하고 있었고 기우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치타쿠의 다급한 목소리, 기우에게 어서 숨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우는 재빨리 옷장 속으로 들어갔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머리 한쪽에 커다란 혹이 있는 혈귀가 치타쿠를 물어뜯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때 치타쿠는 기우 쪽을 바라보며 너라도 꼭 살아야 해 라는 말을 했죠.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기우는 정신을 차리고 나와보니 이미 누나는 혈귀에게 잡아먹힌 뒤였습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치타쿠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생각했으며 기우가 하는 말을 충격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그 후 기우는 먼 친척집에 보내졌는데 친척집에서도 혈귀의 존재를 말했다가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학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우는 친척집에서 떠났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되다가 그만 산에 길을 잘못 들어버렸죠. 그렇게 떠돌고 있던 터에 기우는 혈귀를 만나게 되었고 그 혈귀는 좋은 먹잇감이 제 발로 찾아왔냐며 기뻐했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린 기우. 혈귀가 기우를 덮치려고 다가오는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에 넋이 나간 채 그 사람을 보니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사내였고 걔는 우로코다키 사콘지였죠. 기우는 사콘지에게 이 괴물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사람을 잡아먹는 혈귀라는 존재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기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존재를 이렇게 증명해준 사콘지를 보자 눈물이 흘렀고 사콘지에게 자신을 제자로 거두어달라고 부탁했죠. 사콘지도 알겠다면서 따라오라고 했고 산속에 있는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비토라는 기우 또래의 남자애가 있었고 사비토 역시 혈귀의 가족을 잃어 부하가 된 상태였습니다. 둘은 사콘지에게 물의 호흡을 배웠고 사비토와 기우는 어느새 절친이 되었죠. 하지만 둘의 실력을 보면 압도적으로 사비토의 성적이 빨랐고 그 모습에 기우는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콘지는 그 둘을 보며 사비토는 엄청난 인재지만 기우의 미래는 그저 그런 귀살대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사비토와 함께 열심히 수련하던 기우는 어느새 물의 호흡을 쓸 수 있었고 사콘지는 그 둘에게 선별 시험을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콘지의 제자라는 의미로 가면을 받았고 기우는 자신의 누나 치타쿠의 유품인 하오리를 입고 나갔죠. 잔뜩 긴장을 하고 있던 기우에게 사비토는 걱정하지 말라며 꼭 시험에 통과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귀살병이 되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선별 시험이 시작되었고 기우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혈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트라우마로 인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혈귀의 공격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때 사비토가 나타나 그 혈기를 손쉽게 처치하고 다른 곳에 도와주러 가겠다며 너는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우는 또다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조금 긴 시간이 지나자 선별 시험이 종료되었다는 알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험을 치르러 온 인물들은 대부분 합격했다는 말을 들었고 기우 역시 얼떨결에 시험을 합격해 어안이 벙벙했죠. 기우는 사비토를 찾으러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비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비토는 모든 혈기들을 혼자서 다 처리하며 시험자들을 도와주다가 칼이 묻어져 손도깨비를 상대할 때 부러지고 말았고 그때 사비토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들었죠. 기우는 그 순간 엄청난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죄책감이 몰려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기우는 이 모든 것이 약해 빠진 자신의 탓이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정도로 강해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기우는 귀살대원이 된 후였음에도 브로코자키 사콘지에게 다시 찾아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전 기우와는 다른 엄청난 결단이 서려있는 눈빛을 본 사콘지는 더욱 강도가 높은 수련을 시키게 되죠. 예전의 기우 같았으면 금방 나가 떨어질 법한 혹독한 수련에도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고 사콘지는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귀살대원이 되면 까마귀가 정해주는 임무를 하러 가야 하지만 사콘지는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편지를 써 기우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고 그 1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우의 근성과 노력은 1년 만에 무례오 모든 형을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는데 그 힘든 훈련 동안 기우는 단 한 번의 불평조차 없이 묵묵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렇게 기우는 모든 수련을 마치고 사비토가 예전에 입었던 하오리의 반과 치타쿠의 하오리의 반을 봉합해 반반 하오리를 만들어 입었고 그렇게 귀살대원으로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사콘지는 자신이 인정하는 최고의 제자이자 반드시 수주에 올라갈 인물이라는 평가를 했죠. 기우는 다른 동기들보다 1년 늦은 상태로 귀살대 임무를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성과를 내며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예전 사비토가 그랬듯이 임무 때 혼자서 혈기들을 다 쓸어 담아버렸죠. 하지만 방어력에 특화된 무례호흡을 익힌 기우는 큰 부상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귀살대 동료들로부터 천재는 저렇게 잘난 척을 해도 되냐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기우는 고맙다는 말을 무시한 게 아니고 이건 사비토와 사콘지 그리고 자신의 누나에게 고마워야 할 일이며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감사 표현에 답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다른 귀살대원들은 그 사정을 모르다 보니 그냥 능력 출중한 녀석이라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원으로서 몇 년이 흐르고 계급도 상당히 많이 오른 기우. 어느 날 기우는 예전 자신이 살았던 곳 부근에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귀살대원들이 죽었으며 12개월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죠. 기우는 그곳을 순찰하던 중 자신이 예전 살던 집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은 귀신이 들린 집이라고 하며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자가 귀신에 들려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여자 귀신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죠. 기우는 그 말 듣고 예전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느낌이 쎄했습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을 집인데 마당에서부터 피냄새가 진하게 있었죠.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무도 없었지만 어떤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어떤 공격이 날아왔고 기우는 간신히 그 공격들을 피했죠. 곧이어 천장에서 혈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혈귀는 한쪽 머리에 큰 혹이 있는 예전에 치타쿠를 잡아먹은 혈귀였죠. 그 혈귀 눈에는 하얀 삼이라는 표식이 있었고 몸은 우둘투둘한 두꺼비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하얀 삼 히키가에로라고 했습니다. 기우가 예전에 살던 이 집은 그런 귀신이 있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고 이 집을 아지트 삼아 인간들을 끌고 가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히키가에로는 기우에게 널 보니 어쩐지 낯이 익는다며 혹시 예전에 이 집에서 숨어있던 꼬마 아니냐고 말을 했죠. 그때 옷장 안에 숨어 누나가 잡아먹히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재밌어 살려두었다고 하자 기우는 곧바로 무례호흡으로 공격을 했고 히키가에루는 팔 한쪽이 날아갔죠. 꽤나 성장을 한 모양이라고 하며 히키가에루는 자신의 혈기술인 독방울탄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작은 독이 든 방울이 수십 개가 공격을 했고 기우는 그것을 피하면서 하나하나 쳐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계속되는 독방울탄 공격에 결국에 그 독방울을 하나 맞게 된 기우. 히키가에루는 자신의 독이 즉사시키는 독은 아니지만 서서히 독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 개의 독방울탄을 날렸죠.
그 위기의 순간 예전에 사비토와 수련을 하던 때를 회상했는데 자신이 한 손 가득 돌멩이를 주워 사비토에게 날렸고 사비토는 어떤 움직임으로 그것을 한 번에 다 막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기우는 놀라워하며 사비토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다 쳐낼 수 있냐고 물었고 사비토는 어떤 대답을 해주었죠. 기우는 전집중 호흡을 한 뒤 사비토가 알려준 그 움직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위가 고요해지고 차분해졌죠. 어떤 공격이든 전부 막아낼 수 있다는 느낌. 그 순간 물의 호흡, 새로운 형인 잔잔한 물결이 탄생했습니다. 수십 개의 독방울 타는 단단한 물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고 히키가에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독방울탄을 날려도 기우에게 닿지 않았고 조급해진 히키가에루에게서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그 순간 날렵하게 다가가 히키가에루의 목을 날려버렸고 그토록 소중했던 누나의 기억이 떠올라 기우의 냉철한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줄을 흘러내렸죠. 그렇게 누나의 복수를 하게 된 기우. 하지만 아까 맞은 독방울탄에 의해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했고 기우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뒤이온 기살대원들은 기우를 병원에 내려갔지만 의사들은 처음 보는 독이라며 계속해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버티고 있던 기우. 그때 한 여자 귀살대원이 찾아왔고 히키가에루의 싸움 현장에서 얻은 독의 정보를 통해 해독약을 만들었다고 하며 기우에게 해독약을 주입하게 됩니다. 잠시 뒤 기우는 몸에 평화가 찾아오며 눈을 뜨게 되었죠. 기우의 독을 해독시켜준 여자의 이름은 코초 시노부. 귀살대 화주 카나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기우는 시노부를 보고도 그냥 눈만 껌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노부는 그런 기우를 보고 자신이 해독시켜줬는데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냐며 화를 버럭버럭 냈죠. 私と仲良くするつもりはないみたいですね。 그 뒤 기우는 하연 3을 잡은 공로로 수주의 자리를 제안받았고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일단 새로운 수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수주로서 있어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귀살대 수주가 된 기우는 스승인 사콘지를 찾아가 인사를 나눴고 사콘지는 기우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여전히 자신은 수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사콘지가 있는 산에서 나와 근처에 혈기가 나온 것 같다는 알림을 받고 그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소녀 혈기와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기우가 어떻게 수주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최대한 기우가 가진 설정들을 넣는다고 넣었는데 종덕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아무 재능이 없다고 표현된 기우가 주중위권의 실력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냥 물의 호흡의 새로운 형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사비토와의 추억을 살려 설정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이 넣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시나리오에 넣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